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익정입니다. 2021년 NBA 파이널스가 다가왔는데요. 이 기회를 빌어서 사람들은 왜 스포츠에 열광하는지, 왜 특정 선수나 팀을 응원하게 되는지, 그리고 조던과 르브론 사이에서 누가 역대 최고 선수인지에 대한 논란은 왜 결코 끝날 수가 없는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가볍게, 편하게, 느슨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 지인이 스포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엔 전쟁이 있었다면 지금은 스포츠가 있다. 그 어떤 스포츠든지 상대 진영을 침투해서 상대의 본거지에 공을 밀어넣는 행위가 실제로 상대편의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하는 전쟁과 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없어진 현재 사회에서 스포츠에 더욱더 열광하게 된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스포츠나 전쟁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화인류학자 어니스트 베커는 인간에 대해 인간은 누구나 위대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모두 각자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하고 개인의 전능함을 실현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개개인의 현실은 이러한 의지에 제한점을 두게 됩니다. 상징적인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망과 현실적인 제약,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커가는 과정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기였을 때는 나와 다른 사람, 세상이라는 것에 대한 구분이 없고 아이를 돌봐주는 부모가 아이한테 세상의 전부입니다.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배고프다고 울면 밥이 입으로 들어오고, 무언가 불편하면 바로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바로 내 손으로 들어오고, 그야말로 전지전능함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심지어 소변이나 배변조차도 내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변 훈련은 상당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내 의지대로 조절하려는 어린 인간의 노력이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우리는 불안한 상황이 닥쳤을 때, 혹은 내가 현실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 실감이 날 때 배변에 대한 조절 능력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 미래가 걸려있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불안감을 느낄 때, 아니면 중요한 면접장에서 내 순서가 다가올 때 속이 부글거리고 방귀를 뀌거나 화장실을 찾게 되는 거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스포츠랑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로 돌아가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의 현실적인 장벽은 높아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내가 생각했던 나의 가능성, 나의 위대함은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간은 모두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타협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위대함에 대한 갈망, 대단한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다는 욕망을 억압시켜야 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열망은 우리의 억압된 무의식 속에서 더욱 강렬해집니다. 억압된 욕망은 무의식 속에 계속 살 수 없습니다. 바깥으로 분출시켜야 하죠. 이 과정을 투사 혹은 투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위대함을 다른 무언가를 통해 만족시켜줘야 합니다. 전쟁은 잔인하고 잔혹하죠. 하지만 전쟁 속에서 영웅이 탄생합니다. 아킬레스와 같이 역사에 길이 남을 영웅이 되는 것, 내 가족, 나라, 아니면 이상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 위대함에 대한 갈망은 삶에 대한 갈망보다도 거대합니다. 평생을 현실의 벽에 치이면서 누군가에게 굽혀가면서 볼품없이 사는 인생보다 아무리 짧더라도 내 자신이 영웅이 되는 것, 그것이 내 위대함을 실현하는 길이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특정 선수의 팬이 될까요? 위대한 선수는 최악의 상황에서 그 모든 불리한 상황을 극복해내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현실의 벽을 극복하고 위대함을 달성하는 우리 모두의 내적 갈등을 상징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선수일수록 그를 더욱 압박합니다. 이걸 못 해내면 넌 실패자가 되는 거야. 이걸 못한다면 넌 최고가 될 수 없어. 6번 이상 우승하지 못하면 넌 최고가 아니야. 우리가 동일시하는 선수에게 극복해야 될 현실의 벽을 높일 만큼 높이고, 실패하면 온갖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가 실패한 건 우리가 실패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감도 크죠.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성공을 상징합니다.
이 선수를 통해 우리는 현실의 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위대함에 대한 열망을 성취시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선수의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우리는 마이클 조던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내적 갈등을 대입시켰고 그가 성공한 것을 보면서 우리 삶에서 갈망하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에게 르브론 제임스가 어떻고 저쩌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르브론을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브론이 클리블랜드에서 좌절하고 마이애미로 갈 때 쉬운 길을 선택했다고 실망했습니다. 현실 앞에서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거울 보듯이 직면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가 클리블랜드로 돌아와서 골리앗 같은 골든 스테이트를 꺾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현실 앞에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우리 자신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조던이 더 위대하다고 설득하는 것은 마치 너가 경험하고 느꼈던 위대함은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공격이 됩니다. 물론 객관적인 자료만을 통해서 비교해 보는 것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스포츠를 객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특정 스포츠의 팬이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을 특정 팀, 특정 선수에게 대입해서 내 내면의 갈등을 실현시키는 것이니까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그 결과에 대입하지 않는 거죠. 크게 실망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겠지만 내가 응원하는 선수나 팀이 성공할 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과 감동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파이널은 제게는 가깝게 다가오지는 않아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편하게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어니스트 베커의 관점이 상당히 공감이 갔는데요. 듣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공감이 되시거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생각 드시는 부분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